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정신역동이론 학습 목표 1. 정신역동이론의 개념을 이해한다. 2.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을 이해한다. 3.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을 이해한다. 1.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이론 1. 프로이트의 생애. 프로이트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의 작은 도시인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나 1939년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어린 시절 스페인어를 독학으로 습득하는 등 명석했던 프로이트는 1873년 고등학교 졸업 후 자연에 대하여라는 강연을 듣고 다윈의 진화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인간의 본질에 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신경학을 연구하면서 히스테리 증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6년 30세의 프로이트는 빈으로 돌아와 결혼 후 6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정신과 의사였던 브로이어와 함께 최면술 하이퍼노시스에 대해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하였다. 브로이어는 그 당시 이미 히스테리의 정신적 신체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최면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최면술에 걸린 환자에게 망각된 외상적 경험 traumatic experiences를 재생하면서 거기에 수반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정어법 cathartic 메터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최면술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특유의 자유현상법 free association을 개발하게 되었다. 1897년 정신분석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시도하였으며 유아 성욕과 오이디푸스에 대해 인식하였다. 1923년 융과의 결별 이후 원초알, 자알교, 초자아수별교 등 성격의 구조를 완성하였고 후두암으로 33번의 수술 후에 83세로 안락사하였다. 모든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신병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그 당시 많은 유럽인에게 충격을 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유아에게 성적 욕구가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유아는 정신세계가 없다고 믿어왔던 당시의 풍습의 도전적인 발언이었다. 또한 프로이트는 우리가 행한 행동의 원인은 이성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원시적 충동이나 그가 명명한 무의식 unconsciously 잠재해 있는 과거의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 구사되고 처리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가 제기한 리비도나 무의식에 대한 개념들로 인해 많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 후 프로이트를 신봉하는 많은 학자에 의해 개정된 이후 미국의 발달이론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굳힌 이론이다. 이 프로이트의 성격 형성의 요소 1. 본능적 욕구 instinctual drive.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본능을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천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인간에게 어떤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크게 나누어 본다면 원초화적 본능을 instincts과 자아본능과 instincts로 분류된다. 성욕, 적대행위욕, 공격욕 등은 원초화적 본능에 속하고 식욕, 갈증, 쾌락욕 등은 자아본능에 속한다. 프로이트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음을 믿었던 엄격한 결정론자를 처음에 쓰셨다. 즉 사고와 감정뿐 아니라 행동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 내부에 있는 충동적인 힘과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험을 제대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보아 어떤 행동을 추진하게 하는 행동, 이면의 동기 motivational forces를 의미하는 본능적 욕구 개념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본능의 구성요소 구분이 아니라 정신에너지의 역동성 문제인데 이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생성된 정신에너지를 방출시킴으로써 평형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활동에 힘과 방향을 부여하는 생득적 요인으로서의 본능 개념을 정의하였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동기유발에 대한 힘의 근본적인 대립 개념으로서 산 라이프 에러스과 죽음 대 타네터스의 본능을 규명하였다. 삶에 대한 본능의 영향은 건설적 행위, 사랑이나 이타적 행위에 반영되며 죽음에 대한 본능의 영향은 파괴적 행위, 증오나 공격 등에 나타나고 있다. 프로이트는 특히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였다. 이 성격의 구조 structure of personality.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 즉 마음을 의식 conscious, 전의식 pre-conscious, 무의식은 consciou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알아차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의식세계이며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바로 무의식이라는 의미이다. 이 무의식은 실제로 억압된 관념을 포함한다. 또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생활을 전의식이라 표현했는데 전의식은 비록 억압되어 있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으로 회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정신적 생활이 실현되는 장치로서 의식 수준을 설정하고 정신적 세계에서 주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각각은 수행 달성을 위해 경쟁적이고 동시에 협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인간 성격 구조를 형성하는 이교, 슈퍼고의 세 요인인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세 요인이 통일되어 조화로운 조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원초와의 성격의 기초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쾌락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자아이고 원초와만 닿던 아이가 외부 현실에 부딪히며 원초와로부터 분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 세계의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어 형성된다. 초자 아스페르거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나옴. 인간의 마음에서 행동의 선악을 평가하는 재판관 역할로서 도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3.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이론. 프로이트는 환자가 유아기의 꿈이나 기억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발달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생이란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 아이들이 생물학적이고 성적으로 관련된 충동과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의 갈등을 처리하면서 결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5세까지 유아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아는 여러 단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발달 단계의 구분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레베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성감대의 변화에 따라 나뉜다.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 형성이 결정된다. 각 단계에서 아동이 추구하는 성적 쾌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몰두하면 고착 현상을 일으켜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순조롭지 않다고 본다. 1. 구강교로 스테이지. 출생부터 1세 유아에게는 음식의 섭취가 감각적 만족과 즐거움의 주된 근원이며 그것은 입술, 혀의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에 대해 프로이트는 생존의 욕구 외에 개체의 성장 과정에서 리비도 레베도가 집중되는 최초의 장소가 입술이라고 보아 유아 성욕 인판탈 섹슈얼리티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또한 젖꼭지, 우유병, 손가락 등 물체를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면 잡히는 대로 가져가서 빨기 시작하며 이빨이 생기면 곧 물어뜯기 시작한다. 따라서 구강기를 2단계로 나누어 최초 2개월, 3개월까지를 빨기 단계로 후기를 깨무는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영아가 이 시기에 음식이나 음료에 충분히 만족하고 수유 중 어머니가 부드럽게 깨어나준다면 아이는 안정 상태에서 구강기를 지내게 된다. 영아기에 엄마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쾌감을 얻지 못한다거나 과잉 충족을 하게 되면 성격적 결함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때 나타나는 성격적 결함은 구강기 특성을 지닌 것들인데 성인이 되어도 최소한의 고착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나친 흡연, 손가락 깨물기, 과음, 과식, 남을 비꼬는 일을 일삼는 미성숙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 학문 개너 스테이지 2세부터 3세까지 리비도의 에너지가 입으로 집중되어 무엇이든지 빨고 삼키던 나이가 2살쯤 되어가면 리비도의 방향이 항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시기에 행해지는 배변 훈련은 아동에게 중요한 사건이 된다. 자아에게는 원초아리의 본능적인 충동에 가해지는 통제와 외부적인 통제와 절충을 이루면서 발달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머니의 배변 훈련 방법 및 태도에 따라 유아의 인격구조에 특수한 각인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독특한 인성을 낳게 된다고 한다. 즉 대소변 훈련을 너무 엄격하고 위협으로 했다면 유아는 과도한 배변 유보에서 생기는 변비증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반응이 지속되면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인색한 사람으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강제하면 일부러 어머니의 청결성에 도전하여 아무 곳에나 배설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잔인성, 무법성, 파괴성과 분노하는 성격을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다. 만일 학문기에 학문고착이나 픽세이션에 빠지면 학문에 대한 반동 형성 현상으로 발전하여 고집, 질서성, 인색 등의 학문기 본래 성격이 되거나 반대로 유순해지거나 혹은 난잡하며 짜임새가 없는 성격을 나타내게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김동규 1996 3남분기 펄렉스 스테이지 4세 6세 4세 정도가 된 유아는 예사로 보아왔던 남녀의 성기와 성별 차이에 새로운 호기심과 구별의식을 갖게 되는데 리비도의 중심 에너지가 학문에서 성기로 이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남녀의 신체가 다르다는 것, 아기의 출생, 부모의 성역할 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곧 성기의 상실에 관한 염려를 가져오게 된다.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며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콤플렉스 렉트라 컴플렉스를 느끼게 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아는 자기의 남근이 거세당하는 불안 때문에 곧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정의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남성다움을 인정하며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남성다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동일시를 나타내므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한다. 여아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미 남근이 거세당했다고 생각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 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콤플렉스를 극복함으로써 남아나 여아는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부모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부모의 성격을 자기의 성격, 부모의 야망, 가치, 도덕 기준 등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남근기에 나타나는 심리기제들,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동일시, 나르시시즘, 거세불안, 남부선망 등의 요소들이 문화환경이나 개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잠복기된 스테이지 7세, 지금까지 강한 리비도의 발산 욕구로 인해 거세불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을 나타내었으나 6살 정도가 지나면서는 점차 사라지고 잠복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는 성적인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어 심리적으로는 비교적 평온하고 잠잠하게 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배우며 운동 능력을 배양시키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의 관점도 알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의 심리 및 행동 특징으로 자연히 초자아로 향하는 도덕성이나 심미성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프로이트와 연구진은 이 시기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성격 조직이나 발달에 관한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중요성이 없다고 가정했다. 다만 인성발달과 관련지어 볼 때 과도한 성욕의 억압에서 생기는 수치감, 도덕적인 반동 형성 그리고 혐오감에 쉽게 빠진다는 등의 특징을 제시했다. 5생식기 제너럴 스테이지 13세 이후 잠복기를 지나면서 자아의식과 사회성이 발달되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성적 욕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전 단계에서 자기 신체의 자극을 통해서 얻었던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행 문제가 잘 해결됨에 따라 청년들은 성숙한 형태의 성적 본능에 만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아닌 세계 일환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야를 갖추게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년기에는 성격기제나 방어기제가 곧 개인의 성격국으로 오르는데 이때 자아와 초자아는 중요한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초자아가 적절한 양심과 자아이상을 갖춰 잘 형성되고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방어기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 자아에 의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나 반면 자아와 초자아의 부적절한 발달은 청년의 자살, 비행,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2.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1. 에릭슨의 생애. 에릭슨은 1902년 프랑크푸르트 근처 마인에서 덴마크계와 유대계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생소한 외모 때문에 비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미술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여행을 즐기고 20대 중반에 빈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그는 안나 프로이트아나 프르에게 교육 분석 및 기타 훈련을 받았으며 27세에 결혼하여 1933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정책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스턴에 자리를 잡았다. 보스턴에서 아동정신분석을 연구하던 그는 1936년 예일대학으로 옮겨 연구를 계속하였고 프로이트의 5단계의 성심리발달이론을 바탕으로 8단계의 사회심리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정체성이란 체디, 유에멀 처울용과 같은 인격 형성에 관련된 개념을 확립시키고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을 전개하였다. 정체성 개념은 이론의 핵심이다. 정체성의 확립은 청년기를 초월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과업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그는 퓰리처상과 국민저술상 수상자로서 20세기에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에릭슨 역시 생애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나 전 생애를 통한 심리적 발달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노년기를 통한 발달을 제시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었고 청년기 이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며 심리성적 발달 단계 외에 심리사회적 위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의 발달이 단지 생물학적 요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일생을 통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생을 통한 발달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단계마다 겪어야 하고 겪어낼 수밖에 없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달은 각 단계에서의 위기를 다루고 직면하는 경험에 의해 향상되거나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극복 여부가 정상과 이상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개인이 하나의 특별한 발달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태도 혹은 일반적 감정 등을 심리사회적 감각 사이코소시얼 센시즈라고 하며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 유형별로 설명하였다. 즉 개인도 그의 경험의 결과로서 이 감각을 발달시킨다. 8단위가 각각 확립되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건전한 심리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인생의 초기 단계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 심리사회 발달이론 1단계 신뢰감 배불신감 출생세부터 1.5세 영아기 출생에서 약 18개월까지 영아의 발달 과업은 그가 속한 환경과 사람에 대해 기본적 신뢰감, 대불신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영아는 1차적인 양육 책임이 있는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어머니 혹은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나 태도에 의해 아기의 신뢰감이나 불신감 발달이 결정된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 형성된 기본적 신뢰감과 분별력 있는 확신감의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생 후기에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가능케 한다. 즉, 기본적 신뢰감을 쌓게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만일 기본적인 신뢰감이 불신감보다 더 많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장차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립할 수 없게 된다. 신뢰감 발달에 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는 급성 우울증, 성인은 편집증이라는 행동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감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나친 신뢰는 순진하고 어수룩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건강한 자아 발달과 성장을 위해 불신도 필요하다고 본다. 엄마의 애정과 안정감, 타인과 자신에 대해 안정, 엄마의 거부와 무관심주의에 대해 불신. 이 2단계 자율성 대회의감 및 수치심 2세 3세형 아기, 18개월에서 3세경까지의 유아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인다. 즉, 유아는 서기, 걷기 등의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열심히 환경을 탐구한다. 이때 유아는 자기 주장의 말을 나타낸다. 에릭슨은 이 발달 단계가 유아들이 배변 훈련을 받게 되는 시기로 보유와 배설하게 holding us and letting go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감각을 자율성 대수치의라 하였다. 자율성이 발달되는 시기에 부모도 유아의 의지대로만 허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외적 통제를 가하게 된다. 즉, 배변 훈련, 혼자 옷 입기, 혼자 먹기 등의 훈련이 시작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는 사회의 기대나 압력을 배우게 되며 의지력이 자란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에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치감을 느끼며 적대감을 발달시킨다. 만일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행동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자율성 발달을 침해당하기 쉽다.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는 자존감, 자기통제, 자기확신 등이며, 부정적 결과로는 자기부적함이나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강박적 행동이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편집증을 나타내기 쉽다. 자율적인 의지의 시기, 자율적 의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수치심, 회의감, 3단계 주도성 대죄책감 4세부터 5세 유아기, 프로이트의 남등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에릭슨은 새롭게 발견된 자율성과 통제의 결과로 독립적인 움직임과 동기유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의한 주도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학령전 시기인 3세에서 6세까지는 목적의식이 생기므로 스스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워 유아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열중하며 노력하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적 물리적 세계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며 이동과 인지력의 발달에 의해 자발적이 되고 책임감이 확장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다양한 신체적 활동과 언어 활동에 참여하고 창조와 시도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린이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해 잦은 체벌과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면 그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죄의식은 충동이나 현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린이 자신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죄의식은 소극적 성격으로 발전함으로 성인들도 어린이가 환경과 가능성을 탐구하고 발견할 때 가능하다면 주도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운동 능력과 지적 능력 발달과 주도성 발달, 자기주도적 활동과 환상을 처벌 시 죄책감, 자기주도적 향상 시 책임감과 도덕성 발달, 4단계 근면성대 열등감 6세부터 11세 아동기, 에릭슨은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개인의 일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확립된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기가 근면성이 발달되도록 도전받는 시기이며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했다. 근면성은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이 시기에 아동은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기초적인 인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되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 아동과 중요한 관계를 맺으며 또래의 아동들만큼 잘하려고 하여 경쟁적인 행동과 감정이 나타난다. 한편 학교학습이나 놀이에서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부적절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근면성대 열등감이라는 갈등의 해결은 성공에 대한 태도에 크게 의존한다. 학동기에 얻어지는 성공감에서 책임감, 완성감 및 근면성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성취욕이 사라지고 그 결과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지적 호기심과 성취 동기에 의해 활동이 유발된다. 성취 기회와 성취 과업의 인정과 격려가 있다면 성취감이 길러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근면성,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조롱 부적합감과 열등감, 5단계 경체감 대역할운동 12세부터 18세 청년기, 12세 이후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은
급속한 성적 성숙이나 새로운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 없이 수용하였던 자기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등의 갈등은 갖는다. 에릭슨은 이를 정체감 대역할혼미의 위기라고 보고 이때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심과제라 했다. 자아정체감의 감정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특정 역할, 가치관의 달성을 통해 획득되는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이므로 자존감이라고 봐도 좋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을 쉽고도 빨리 획득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동료지단이나 외부로부터 동일시 대상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시험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심리적 유예기를 거치게 된다. 이 시기에 부모의 지지는 청년들이 인생의 목적과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신체 변화 및 자아정체성 형성 시기, 불안한 시기, 정체성을 형성 확신을 갖고 성인을 대비, 정체성의 실패, 정체성 위기, 6단계 친밀감 대고립감 19세부터 35세 성년기, 청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신의 고립을 배우자, 부모, 동료 등 사회의 여러 다른 성인과의 친밀감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립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 발견을 하는 단계로 타인과 가깝고 따뜻하며 친밀한 관계가 발달됨으로써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전 단계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친밀감 대고립감의 갈등 시기라고 했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이해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사회적 공허감이나 소외감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고립되어 자기에게만 몰두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부모 독립, 직업 선택 및 결혼 성숙, 책임감, 직장, 타인과 친밀감 자신의 정체감 타인과 융화, 고립 회피, 위협적으로 느낄 경우 공격적, 7단계 생산성 대침체성 35세 50세 중년기. 이 시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전 단계에서 친밀감이 확립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타인에게까지 배려하여 사회적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친밀감 형성 후에 가정을 이룩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업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발휘하며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며 성년기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응답할 수 없을 때 침체감이 생긴다. 즉, 타인들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며 타인에 대해 관대하지 못함으로 자기 침체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능동적이고 직접 참여, 직업적인 분야와 학문, 예술 분야의 생산성 증가, 실패 시의 침체 및 빈곤한 대인관계, 8단계 자아통합성 대 절망감 노년기. 노년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에서의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이해를 도모하며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통합을 이끌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며 죽음이 할 수 없는 종말로 받아들이면 통합감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고 후회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통합성은 인생을 그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의 짧음을 탓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을 시도해보려고 급급해야 한다. 급기야 생에 대한 절망에서 헤맨다. 은퇴, 친구, 배우자 사망 시기, 자아통합감, 성취감과 만족감, 실패할 시의 절망, 무기력. 3.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비교. 에릭슨은 비록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프로이트와 그 관심을 달리한다. 첫째,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꿈과 사고, 기억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론이고 원초화를 중시한다. 반면에 에릭슨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자아 분석 이론이고 자아를 중시한다. 둘째, 프로이트는 5단계의 성격 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3단계에 걸쳐 성인이 되고 성격 형성은 종결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에릭슨은 8단계의 성격 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성인이란 발달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과정의 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셋째, 프로이트나 에릭슨은 출생 후 아동이 겪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일치하지만 프로이트는 리비도에 의한 성격 발달을 중시하는 반면에 에릭슨은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넷째, 프로이트가 주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에릭슨은 건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감사합니다.